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석입니다. 올해로 저는 거의 한 세기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며 제가 가진 것은 남보다 뛰어난 점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의 기쁨과 아쉬움을 지켜본 시간입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자주 자녀와 손주를 집으로 맞이합니다. 그 식탁에는 비싼 음식이 오르지 않아도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도 있습니다. 집은 넓고 자녀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실은 고요합니다. 은수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서 전화가 와도 몇 마디 안부를 나눈 뒤 서둘러 끊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한숨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커갈수록 점점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젊은 세대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는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들이 오랜 세월 반복되며 만들어집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조용히 자녀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녀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습관이 위험한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 가정의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문턱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햇살을 바라보며 노년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노년이 두려운 이유는 주름이나 병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공허하게 만드는 것은 침묵입니다. 저는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는 말이 거의 없어요. 전화를 걸면 아이는 늘 좋은 소식만 전한다고 합니다. 일은 괜찮다, 건강도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 뒤에는 닿지 못한 넓은 하늘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집으로 달려와 사소한 이야기까지 쏟아내던 아이가 이제는 왜 모든 것을 마음속에만 두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큰 다툼이 아닙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바위 위에 계속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비교가 한 방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위는 조금씩 패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쉬워하는 것은 자녀가 크게 성공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자녀가 더 이상 곁에 오래 앉아 있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넓은데 말소리가 점점 줄어들 때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재산은 노년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대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세대 사이에 걸려있던 보이지 않는 자물쇠를 푸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내어 돌아본다면 너무도 평범하다고 여겼던 우리의 말들이 어떻게 조용히 그 벽을 쌓아 올렸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반복해왔기에 아이가 점점 뒤로 물러서게 된 것일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가정의 식탁에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너 반에 있는 친구는 벌써 집을 샀다더라. 혹은 아까 그 애는 벌써 승진했다더라. 이런 말들은 대개 좋은 의도로 나옵니다. 부모는 그렇게 말해주면 아이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노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아이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입니다. 아이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묵묵한 노력이 과연 보이고 있는지, 출발점도 환경도 성격도 다른 누군가와 같은 저울 위에 올려질 때 아이는 점점 가족이 심사위원이 된 경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결과는 갑작스럽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아이는 어려움을 덜 이야기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만 전합니다. 실패는 감춥니다. 입을 열 때마다 또 다른 기준과 비교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는 단지 시선을 바꾸면 됩니다. 남들은 하는데 왜 너는 아직이니? 라고 묻는 대신 오늘 너는 무엇을 위해 노력했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이만의 여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취보다 더 귀한 것, 바로 인정받고 있다는 감각을 아이에게 건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지붕 아래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비교하는 일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내 형은 그때 참 자립심이 강했어. 혹은 동생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우리 어른들은 그저 가볍게 일깨워 주려는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속에서 그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정은 본래 가장 안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어도 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가 같은 저울 위에 놓이는 순간 집은 어느새 경주로가 되어버립니다. 더 많이 칭찬받는 아이는 그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안게 됩니다. 더 자주 지적받는 아이는 자신이 덜한 사람이라는 감각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장기적인 결과는 단순한 열등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을 남깁니다. 어떤 이는 그 감정을 수십 년 동안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자신이 가족 안에서 충분하지 않은 버전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바꾸고자 한다면 부모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각각의 여정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공부에 강한 아이가 있고 소통에 능한 아이가 있으며 감정이 깊고 따뜻한 아이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고유한 가치를 정확히 불러줄 때 우리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킬 뿐 아니라 형제 자매 사이의 따뜻함 또한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를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일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너만 할 때 이미 모든 걸 스스로 책임졌어.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속으로 자부심과 함께 아이가 더는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은 우리의 시대와 아이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기회가 적었지만 길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경쟁은 치열해졌고 사회의 촘촘한 평가망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 또한 훨씬 커졌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 아이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 큰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아이는 자신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에까지 다다르려 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늘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기준 자체가 애초에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세대 간의 거리를 더욱 넓힙니다. 아이는 부모를 동행자가 아니라 닿기 어려운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 바꾸고 싶다면 젊은 시절을 자랑이 아니라 진솔함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넘어졌던 순간들, 두려웠던 기억들, 실패했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럴 때 경험은 이해와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알게 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비교의 깊은 뿌리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미워해서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걱정 때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아이가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남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될까 염려합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타인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말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볼 점은 이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를 통해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 또한 불안한 공기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고 늘 방어해야 한다고 여기며 인정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일은 매우 지칩니다. 그리고 그 피로가 쌓이면 아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점점 말을 아끼고 나누기를 줄입니다. 다시 비교당하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가? 아니면 타인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걱정하는가? 자신의 두려움을 인식하는 순간 비교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한결 평안해질 때
아이 또한 더 안전하다고 느끼며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본 뒤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 저는 요란한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한 가정을 지켜내는 힘은 대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판단이 담긴 질문을 마음을 여는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왜 너는 남들만큼 못하니? 라고 말하는 대신 요즘 많이 힘들지는 않니? 하고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방향 전환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이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염려받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야 비로소 진실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과보다 노력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결과는 때로 운과 환경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노력은 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가 애쓴 걸 보고 있어 라고 말해줄 때 우리는 어떤 성취에 대한 칭찬보다 더 단단한 자존감의 토대를 아이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때로는 침묵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차가워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는 조언에 앞서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말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과 천천히 끄덕이는 고개처럼 온전한 부모의 존재감은 때로는 수많은 가르침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마디의 비교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한마디의 이해를 더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며 저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멀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 아이는 멀어집니다. 비교는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더 조심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이 세월 속에 쌓이면 그것은 어느새 거리로 변합니다. 우리가 다시 아이를 가까이 끌어오고 싶어질 때쯤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이며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에게 찾아오는 계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앞에서 방향을 지시하고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나 뒤에 서서 아이가 고개를 돌려볼 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닿았다면 댓글로 짧은 소감이나 감사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읽지만 깊은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노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앞으로의 나눔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혹시 아이가 침묵하는 이유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말하는 순간 또다시 비교될까 두렵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아이를 사랑해서라고 생각하며 반복하는 또 다른 습관이 어떻게 가정을 조용히 금가게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